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 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3개월 동안 흘러갈 여러분들의 그 연애 흐름, 연애 운에 대해서 리딩을 가지고 와봤고요. 솔로분들하고 커플분들 따로 제가 밑에 타임라인에 시간 적어 둘 거예요. 그래서 솔로분들은 솔로분들 클릭하시면 되고 커플분들은 커플분들 시간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되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부터 5번 카드예요. 카드는 똑같아요. 내가 4번이 눈에 들어온 솔로다 하면 4번의 솔로 번호 클릭하시고 4번의 커플이다. 그러면 4번 카드를 보고 그 옆에 커플 시간 클릭해 주시면 돼요. 3개월 동안 흘러갈 여러분들의 그 연애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볼 거고, 나에게 어떤 뭐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좋겠죠. 솔로분들인 경우에도 내가 왜 연애를 도대체 못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건가? 못 하고 있는 건가? 보셔도 되고, 솔로라고 할지라도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드에 그대로 나온다면 그대로 리딩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플분들이다 라고 했을 때, 난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뭐 좀 마음이 그랬는데 내 생각 외로 내가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너무 좀 걱정 안 하시고 그 연애 전선에 문제가 없도록 편안하게 연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시정지 해두시고서 여러분 타임라인 들어와 주세요.
자, 커플분들이 아니라 솔로분들이죠. 자, 솔로분들 리딩 먼저 들어갈게요. 솔로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연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전 연애에 대한 감정을 아직 정리를 하지 못했다. 지금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와중에 나한테 이제 소개팅이 들어오든 누가 나에게 너 누구를 좀 만나볼래?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나 썸을 타고 있지 않은 분들도 해당이 돼요. 뭐 내가 지금 뭐 옆에 뭐 간간히 연락하고 있는 누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내 성에 안 차는 상태이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난 그 기회를 그렇게까지 잡고 싶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나한테 그 문제가 계속 같이 와 있는 형태예요. 그 전 연애에 있어서 트라우마를 받았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연애를 할 수 있는 연애만 쉽게 집중할 수 있다거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거나 내가 쉽게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하기엔 아직 내 상황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을 의미해요. 뭐 내가 다른 누군가랑 썸을 타고 싶어도 지금 뭐 썸 타는 이 사람하고 잘 안 됐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뭔가 좀 정신이 이쪽에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기회가 와도 이 기회를 내가 그냥 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고 좀 이렇게 편하지만은 못한 상황이더라도 일단은 이걸 내가 마무리 지어야 다음 연애를 하든 아니면 그냥 정말 내 인연을 찾아보려는 내 의욕이 살아나든 할 거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솔로이신 분들은 그 3개월간의 연애 흐름에서도 여러분은 이 3개월 동안 누군가랑 만나고 이어지고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끝을 정확히 내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쭉 관계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지금 썸 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람하고 쭉 계속 썸만 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썸 때문에 괴롭다라고 한다면 이 괴로운 마음이 3개월간은 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무맹랑하게 계속 이 강도로 가는 게 아니라 끝이 나가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썸 타는 중이다라고 한다면 이 썸이 편하지만은 않다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3개월간 이 썸을 정리할지 말지를 내가 향해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썸을 타지 않을 거다. 왜냐? 일단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내가 정리를 해놓고 정하겠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고 만에 하나 난 썸 타는 사람도 없다 라고 한다면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누구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있건 연애가 이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정리해야 되는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든 그러나 비극적인 일이 아닌 이유는 이 3개월간 이 감정들이 괴로운 감정들이 그냥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끝나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거나 힘들어 하거나 언제까지 이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할까 이렇게 좀 궁시렁궁시렁 막 불평불만하고 막 자책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리돼야 될 감정이 어차피 정리되는 것 뿐이니까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지금처럼 현명할 수가 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맞다. 그거 딱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솔로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커플분들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 이 사람하고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도 느끼고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함은 없어요. 부족함도 없고 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뭐 하고 이렇다 그래도 어차피 또다시 다시 화해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관계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뭔가 이 관계에서 괜한 무기력함, 스트레스, 막연한 어떤 불안함, 나에게는 뭔가 마치 좀 선택지가 없는 것 같은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연애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사실 여러분의 연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괴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다른 나의 현실적인 나의 문제로 인해서 이 연애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연애까지도 내가 문제를 삼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연애에서 기대고 연애에서 의지하고 이러고 연애에서 행복하고 이런 감정들까지도 괜히 내가 불만처럼 느껴지고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진짜 행복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괜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만약에 커플분들 중에 이상이 없다, 우리는 애정전선에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연애 문제에 있어서 뭐 드러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드러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괜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좀 히스테리까진 아닌데 표현을 좀 자꾸 하게 된다. 자꾸 좀 움츠러들게 된다거나 연애에 있어서 자꾸만 좀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괜히 그냥 뭐 이렇게 기운이 없다. 내가 연애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막 이거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조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사실 버겁지 않나를 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연애가 문제여서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1번 카드를 뽑으신 커플 여러분들은 내 상황이 실제로도 버거울 거예요.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동안 쌓아져 온 문제들 있죠. 실제 문제들, 나한테 피해를 입힌 실제 문제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온 상태, 번아웃이 올 것 같기 직전의 상태. 이미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난 좀 이렇게 한계가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이게 결국에는 좀 결국 연애를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좋고 안 좋고가 뭐 이 사람이 내 인생 전반적인 걸 뜯어고쳐 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애를 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거면은 뭐 지금 이 상황 자체도 좀 이렇게 넘겨야 되지 않나, 뭐 행복해야 되지 않나 싶겠지만 여러분 연애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이 연애고 뭐고 막 저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하고는 정말 별개거든요. 그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상황 때문에 멀쩡한 연애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니고 내 멀쩡한 연애가 내 지금 상황 때문에 자꾸만 삐걱거리고 좀 이렇게 엇나가는 게 아닌지 말 한마디 할 때도 예민해지고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기운 없어지고 상대가 예를 들어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데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냥 상대는 똑같이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막 이 관계에 갑자기 막 자신이 없어지고 나는 왠지 적합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막 연애에 괜한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괜한 생각은 정말 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치만 그게 내가 잘못된 거는 아닌 게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지금은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는 다 다르겠죠. 그게 뭐 나의 일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직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연애랑은 별개로 내가 너무 힘든 것들이 연애까지 자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상태. 그래서 커플분들은 이 점을 조금은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방향, 그 연애를 하는 데에 있어서
연애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없다는 거. 내 상황이 연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에 하나 너무 힘들고 사람이 좀 이렇게 대화를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주고받고 하는데에도 힘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태.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좀 고백을 하시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이렇다. 막 그래서 막 다 짜증난다. 막 이러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좀 반응이 이럴 수가 있다. 이해를 좀 해달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커플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솔로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솔로분들 리딩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바빠요. 정신적으로도 바쁜데 육체적으로도 바쁘고 막 사방팔방 막 지금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지금 연애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나의 어떤 미래, 건설적인 어떤 나의 어떤 계획, 목표, 목적, 그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차라리 연애에 투자할 바엔 내가 나를 위해 투자하겠다. 내가 이 어떤 상대를 위해서 내가 신경 쓰고 에너지 소모할 바에,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다른 거예요, 지금. 에너지를 쓰고 싶다. 의욕이 불탄다 이거보단 에너지를 소모할 바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연애를 생각하면 이번 솔로분들은 에너지를 벌써부터 소모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아닌 나의 미래, 나의 현재, 나의 일, 커리어, 나의 인간관계 뭐 등등 나를 주변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다 조금 더 에너지를 쏟고 싶다. 나는 현실적으로 가치 없는 것에 대한 투자는 불분명한 투자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유독 지금 3개월 동안 더 그러할 거고 3개월 동안은 사실 내가 연애를 만약에 지금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나 뭐 소개를 받으신 분들이나 나름대로 연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3개월간은 사실 제가 악담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연애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 자체에 몰입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3개월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가 있고 연애를 막 하고 싶으니 조급함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솔로분들 보면은 조급함은 계속 있어요. 막 해야 되는데 연애도 해야 되고 막 일도 해야 되고 막 나는 지금 막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너무 막 바쁘고 막 몸이 하나라도 모자란데 막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할라 치면 막 자꾸만 막 아까워. 시간 아깝고 막 돈 아깝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깊은 관계를 자꾸 이어나가려고 하다가도 발을 뺄 거예요. 조금 더 편안하게 천천히 가고 싶다거나 지켜보면서 가고 싶다거나 부러워는 해요. 지금 솔로분들, 2번분들 보면은 나도 저런 연애하고 싶다. 그리고 막 안정되게 막 사소한 거 막 소소하게 데이트하는 사람들 보면 나한텐 저런 인연이 안 오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엄청 부러워는 하고 있다고는 나오지만 저게 나의 현실이 되기에는 일단 지금은 좀 아니야 라는 나의 무의식이 계속해서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정된 연애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 안정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급함을 차라리 버리세요. 차라리 조급함 자체를 잠깐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을 조금만 내려두고 천천히 가세요.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하면서, 썸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그냥 좀 지켜보면서 빨리 막 이 관계를 막 어떻게든 막 정리를 하려고 막 정의를 내리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보시라는 거예요. 썸을 타도 그냥 가보시고,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막 이게 뭐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냅두세요. 여기에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그냥 그 다음 또 그 다음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다 그래도 이 사람 자체한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말 그대로 이 사람 자체가 눈에 보인다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의 연인상이 있어요. 여기에 자꾸만 내가 이 강박을 느끼고 기준을 자꾸 막 정하다 보니까 자유롭지도 않아요. 내 지금 상황상 연애를 하기 위한 그렇게 편한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만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뭘 해도 불편한 거예요. 누굴 만나도, 안 만나도 불편하고 만나도 불편하고. 아셨죠? 그래서 이번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깊게. 그냥 막연하거든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연애가 필요해서 이렇게 외로운 건지, 연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외로워서 연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2번 솔로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커플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커플분들 리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문제들도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손해봤나? 내가 조금 더 피해봤나? 내가 조금 더 아까운가?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너무 많이 썼나? 내가 많이 연락했나? 내가 표현 너무 많이 했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냈나? 이런 것들 있죠. 나도 모르게 계산을 자꾸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 3개월간 흘러가는 이 흐름에서 내가 결국에는 계산하는 게 다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나와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고 또 한 번 저울질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간 그냥 좀 느껴지지만 무시하고 넘어갔던 감정들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이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랑해도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맞나 싶었던 때가 문득 중간중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누군가 이 얘기는 했지만, 아유, 그냥 아니야. 쟤는 뭘 알겠어? 내가 연애하는 건데, 뭘 알겠어? 아유, 됐다. 그냥, 다 이렇게 만나는 거지, 뭐. 나도 부족한 게 있는데, 혹은 내가 너무 좀 유별났을지도 몰라. 예민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나 스스로 좀 합리화시키고, 내가 나 스스로 좀 통제하려 들고,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기에 바빴다는 거죠. 좀 꺼림칙한 어떤 그런 문제들, 요소들이. 그래서 그거를 정작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사자에게는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하고 내가 나 혼자 생각하면서 나 혼자 넘겼던 부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혼자 저울질을 하기 바빠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또 재보고 계산하고 막 혼자만 계속 이해타산에 몰입돼가지고 계속 이거를 걱정하고 따져보고 괜히 뒤돌아서면 기분 나쁘고 막 전화 끊으면 괜히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를 얘기할 기회가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 부질 없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마음이 결국에는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막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안 사랑하고 마음이 변했고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조금 편하게 만나는 게 맞겠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맞겠다. 흘러가는 대로 냅두자.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그 수많은 걱정 중에 이렇게 좀 누가 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괜히 예민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은 조금 집어넣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쪽으로 상대와 이렇게 좀 흘러가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있다라고 나와요. 이게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조금 말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어떤 기분이 느껴지고 어떤 부분에서 서운한지 아셨죠?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보면 솔로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뽑은 카드들 중에 제일 좋은 카드예요. 사실 솔로분들 중에서는 뭐냐면 명확한 답을 얻게 된다. 그치만 3번 분들이 가장 3개월간의 흐름으로는 좋아요. 왜? 연애를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3개월 안에 확답을 받을 확률, 뭐 썸 타는 사람이든 소개를 받았던 사람한테 애프터가 들어오거나 고백을 받거나 마음을 표현받는 일을 내가 겪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뭐 정말로 뭐 막말로 그냥 한 번 깨졌다가 끝났던 인연, 그러니까 뭐 그게 썸을 탔거나 소개팅을 했거나 잠깐 연락이 닿았다가 끊어져서 마음고생을 했던 인연에게 다시금 연락이 와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거나 3개월 안에 그럴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 그간 마음고생을 제일 많이 했던 게 3번 솔로분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가장 극적인 변화일 거고 이거는 갑작스럽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면서 내가 누군가와 만나게 되고 다시금 연애를 하게 되고 다시금 그 자리에 나가게 되고 상대방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전까지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연애를 안 했다거나 텀이 길었다거나 마지막 연애에 텀이 길었다거나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거나 이 사람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가장 심한 마음고생, 그걸 하셨던 게 3번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분들은 지금 이 극적인 이 연락이 너무나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나 기쁘실 거라는 거죠. 드디어 나에게도 이제 뭐 벚꽃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벚꽃이 지금 한창인데 이제 꽃을 보러 갈 수 있겠구나. 이제 누군가 만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랑 가면 되겠구나. 저 사람한테 연락하면 되겠구나. 이제 나는 퇴근 후에 이 사람한테 퇴근했다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막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종류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인연이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번 깨졌던 인연에게 다시 연락이 오는 흐름일 수도 있고요. 이 3개월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썸을 타다가 예를 들어 끊겼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건지. 갑자기 뜬금없이 내 연락을 일십하고 연락이 막 안 되고 이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때문에 좀 바빴다, 힘들었다, 정신이 없었다. 라면서 내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쭉 그냥 연애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누군가가 지인이 됐건 친구가 됐건 너 소개를 받아볼래? 너 이 사람 만나볼래? 라고 해서 내 연애 전선에 갑자기 연애를 하게끔 되는 그 접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갑자기 오는 것도 빠르게 오는 거지만 연락이 오고 나서 그냥 연락만 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연락 다음에 어떤 그 발전돼 가는 그 과정이 빨리빨리 온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거죠. 만나는 데까지도 며칠 안 걸려. 막 갑자기 이번 주 주말에 보자. 다음 주 평일 저녁에 보자. 이런 식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까지 뭐 확답을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확답을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확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확답을 이제 받은 거죠. 받고 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러이러한데 갑자기 만나보자. 그리고 일단 약속부터 잡자. 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나한테 확신을 주는 듯한, 그리고 상대 쪽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이게 텀이 긴 게 아니라 바로바로 신호가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연락을 할까 말까 하고 있던 사람한테 내가 연락을 했을 경우에도 바로 의외로 답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의외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고생 제일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사실 좀 이제 고생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진짜로 이제 누군가랑 만나게 됐다, 약속을 잡게 됐다,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연락을 하기로 했다, 연락을 했다, 뭐 혹은 내가 연락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가 다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이제 1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셔야 돼요. 아셨죠? 확신의 카드입니다. 확신의 3번. 그러면 3번 솔로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커플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커플분들 보면은 정말 대체적으로 무난한데 한쪽은 조금 의욕이 앞선 상태, 데이트를 하던 대화를 하건 한쪽은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도 받쳐주고 의욕이 앞선 상태고, 한쪽은 조금 이렇게 차분하고 저조하고 체력적으로도 조금은 루즈해진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이 데이트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에도 서로 이렇게 좀 에너지가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한쪽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보거나 뭐 이렇게 좀 아파서 못 보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약속을 미루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는 이런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런 데이트는 사실 좀 별로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나, 한쪽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좀 연애다운 그냥 연애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좀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 맞을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 딴에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봤을 때 내가 괜한 고민, 쓸데없는 고민,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자꾸 이거 하나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왜 이거 하나에 자꾸 이렇게 좀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하는지, 이런 것들. 그냥 지금 만나면 되고 지금을 즐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지나치게 좀 이렇게 미리 사서 걱정하고 좀 자꾸 확신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냐. 내가 확신이 없으면 너를 만나겠느냐. 내가 확신이 없으면 너랑 함께 하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다라고 할 거고, 한쪽 같은 경우는 그쵸. 나는 확신이 필요하다. 약속이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3개월간 확신이 키워드예요. 확신. 그래서 결혼 얘기가 오갈 수도 있고, 3번 커플분들 중에는 결혼에 대한 계획, 구체적인 우리 미래 계획, 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결혼 준비하면서 뭐 아기에 대한 이야기, 뭐 임신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우리 나이가 이제 이래서 뭐 아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갈 수도 있고, 하물며 다양하게 좀 이런 가족 간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로 좀 뭔가 한쪽은 굉장히 신중해지고 시니컬해지고, 한쪽은 그냥 이건 밀어붙이면 된다,
우리가 그냥 마음만 있다면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막 지나치게 막 걱정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좋지가 않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 차이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할 것까지는 없는데 의견 차이가 결국에는 양쪽 다 뭔가가 뚜렷한 결과가 없으면서도 서로 에너지만 쓰게 되고 지나치게 스트레스만 받는 형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확신을 받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상대의 표현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함 때문에 오는 어떤 정확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인 건지 이거를 분명하게 나도 좀 판단을 해서 상대방한테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상대는 얼마든지 나한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약속을 해줄 거고 그건 문제가 없어요. 나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그냥 괜히 넘겨짚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죠. 결국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만나자. 될 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쪽이 상대겠죠. 제가 지금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 그래서 커플분들 중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독이 된다. 꼭 명심하시고 신중한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딩 마칠게요. 자, 우리 4번 솔로분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4번 솔로분들 보면은 여러분 제가 목 상태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낮춰서 말씀드릴게요. 자, 4번 분들 리딩을 보면은 자, 4번 분들이 지금 솔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오늘 뽑은 4번 그 솔로 카드 중에서 가장 연애를 하는 느낌하고 가장 가까워요, 사실. 그리고 내가 연애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 난 무조건, 당연히 뭐 공식화된 연애는 아니니까 솔로겠죠. 그렇다 그럴지라도 내 마음에 이미 둔 사람이 한 명만은 아닌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A는 이런 면에서 좋고 B는 이런 면에서 좋아. A랑 연애하면 이런 게 좋을 거고 이런 게 나쁠 거야. 그래서 내가 A랑 완벽하게 선택할 수 없어. B를 선택하면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좀 안 좋고 이런 건 좀 내가 아쉽네. 아, 저런 건 좀 아까워. 그래서 내가 B한테 완전히 올인할 수도 없어. 두 사람을 만나보자. 혹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뭐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 거죠. 난 지금 해피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자유롭게 지금 이 시기를 즐기겠다. 나는 누군가랑 완벽하게 만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가 지금 인기가 있고 연락하는 사람이 많고 막 소개도 받고 뭐도 하고 자유롭게 좀 즐길 수 있는 이 인기를 난 좀 본격적으로 누려봐야겠다 싶기 때문에 누리고 있을 확률도 높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정말요. 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지금 정말 완벽한 혼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4번 솔로 카드를 뽑았다. 근데 난 진짜 1도 아무도 없고 난 내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재는 사람 요만큼도 없고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연락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없는 청결한 상태다 나는. 라고 한다면 많다는 게 청결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주변이 너무나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내가 사실은 연애를 할지 말지도 확신이 잘 안 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까 말까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고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고 할 경우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연애 자체에 대해서 연애를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연애할 준비가 된 건가 아닌 건가 내가 지금 연애 자체에 내가 지금
합한 게 맞는 건가? 혼자 지내야 되는 건가?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잊지 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 잊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 만나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물게 지금 솔로 카드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솔로 카드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솔로가 완벽히 된 게 아닌데 이제 곧 솔로가 될 것 같으니까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이제 솔로예요. 솔로는 맞아요. 조만간이 아니라 이제 지금 솔로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 이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재회를 꿈꾸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 라는 거죠. 결국엔 계속해서 이 양가감정, 양쪽, 둘 계속 지금 나오는 카드마다 양쪽 똑같은 카드, 데칼코마니처럼 흑과 백, 또 다른 나, 자아가 분열되고 이런 카드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보면 산만해요. 결국엔 하나로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3개월간도 이 고민이 하나로 좁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솔로분들 경우엔 지금을 그냥 즐기는 수밖에 없고, 이 고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게 최선이에요. 사실은. 결국엔 3개월의 이 흐름 동안 내가 누군가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과 계속해서 다수의 어떤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갈 거고 좁혀지지 않을 거예요. 명확하게 딱 3개월 안에 뭔가가 딱 결정이 나서 연애해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하고 연애해야겠다. 아니면 나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사다난한 이런 것들 그냥 좀 확실히 정리하고 하나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게 3개월간 완벽하게 나에게 들어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치만 이 고민해야 되는 이 시간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속 정리되지 않은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를 너무 빨리 결정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4번 여러분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딱 하나 조금 더 추가적인 조언으로는 내 마음속에서 적어도 우선순위는 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커플분들 리딩 들어갈 건데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만약 난 너무 힘들다. 상대가 날 너무나 힘들게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카드가 뒤바뀌었거나 그게 아니면 정말로 이건 너무 아니다. 난 진짜 상대 때문에 이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면 뒤로 가서 다른 카드를 뽑으시는 게 맞아요. 자, 4번 커플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주는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밖에 없고 3개월까지도 3개월 이후에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이 3개월 흐름 동안에도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실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할 수도 있는데 자꾸 부족한 게 보여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거 하나로. 자, 예를 들어 상대방하고 나하고 만나고 있는데 연락하는 시간대가 안 맞다. 이제 다른 부분에선 다 이 사람이 날 만족시키는데 이 연락 하나에 꽂혀가지고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는 연락이 잘 되고 몇 시간에 한 번씩 연락하고 혹은 매번 내가 뭐 먹었고 지금 어디고 이걸 보고하는 커플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 못해주냐, 왜 이게 정말 사랑했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예를 들어 2주에 한 번 보거나 일 때문에 장거리일 수도 있는 거고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상황상 그렇게 보는 커플이었는데 일주일에 2-3번 갑자기 친구가 만난대. 우리는 평일에도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럼 갑자기 이제 이 사랑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연애와 이 사랑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다른 부분에서 다 괜찮은데 막 조금 더 막 야망이나 막 이런 거에 좀 불탔으면 좋겠고 좀 뭔가 이렇게 나한테 사랑 표현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능력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나한테 선물을 해줘도 왜 이런 걸 선물해주지? 조금 더 감각적으로 센스 있게 조금 더 고가의 선물, 만약에 고가의 선물이 아니라 그래도 선물은 괜찮은데 편지 좀 써주지. 왜 이렇게 무드가 없지? 조금 더 생각해서 이벤트 같은 것 좀 해주지. 예전엔 그러더니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난 너무 많아요. 이 연애에서 생각이 지나치게 많고 바라는 게 많아요, 사실. 정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것저것 많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 사람이랑 내가 계속 연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 사람하고 연애하면서 만약에 뭐 끝이 아닐 거면 그만 만나야 되는 거야 그냥 혼자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오늘은 이게 조금 더 부족했다가 내일은 이게 조금 더 해주길 바랬다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나한테 주는 사랑이 괜히 변할까봐 막 다른 사람들도 막 일부러 막 연락하고 다른 사람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만나보고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다. 내 지금 연애 상태에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뭐 변했다, 왜 날 만족시켜주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상대도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오래 사귀었던 여러분, 짧게 사귀었던 시간의 변함에 따라 변한 건 분명히 있을 거지만 마음만큼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정작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 많아지고 욕심이 나고 더 해줬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건 바람이 계속 부는 건 내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건 정작 나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인 즉 우리 관계에서 불만이 많은 쪽은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걸 의미해요. 둘 중에 조금 더 권태를 느끼는 쪽은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정작 내가 상대에게 변했다, 권태기가 아니냐, 예전과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다, 나 이런 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옛날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정말 변한 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만 하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상대는 나한테 그 쏟는 마음 변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나밖에 없어요. 정작 막 이런 거 저런 거 예를 들어 막 질투가 나는 거죠. 내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난 막 뭐 뭔가 이렇게 보험을 들어놔야겠고 막 이런 생각을 좀 안 좋게 한다고 해도 정작 상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4번 여러분,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시고,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라. 나를 위해서.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솔로 분들, 리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솔로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여러분이 좀 변화 앞에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 가치관이나 연애에 대한 소신, 내가 그동안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 자체가 좀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어떤 계기, 그러니까 이 전 연애에 대한 어떤 나에게 그게 상처가 됐건 뭐 그냥 경험이 됐건 내가 상처를 크게 안 받고 헤어진 인연이건 간에 그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 연애
미치는 어떤 그 많은 것들이 꽤나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간과하고 놓치고 갔던 부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전 연애나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좀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그냥 여러분 시기적으로 변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그냥 변하고 싶다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한테 많은 걸 경험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한테 짜잘짜잘하게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깊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한다고 한들, 혹은 깊은 연애를 했다 한다고 한들, 그 경험으로 하여금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하여금 내가 달라지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저절로 된다라는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의미하는 바가 어찌 되었건 새 출발, 새로운 변화, 모든 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흐름을 탄 것도 맞지만, 그치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겪었던 많은 경험들이 인간관계든 이성관계든 뭐 다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 변화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의미 없는 고통은 아니었다. 의미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간 사람들한테서 내가 받았던 거, 연애를 뭐 쉬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썸만 타다 끝났던 사람도 있을 거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던 사람도 있고, 뭐 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마지막을 올해 들어 완벽히 이별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마무리할 만한 의미가 있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이 새 출발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고요. 올해 지금 4월이죠. 4월부터 앞으로의 3개월간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인연운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새 출발을 해도 되겠구나. 나한테 새로운 연애가 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연애를 내가 해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인연으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에게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로워가지고 왜 사람으로 잊어야겠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냥 누구 만나면서 나를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만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지, 뭐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연애해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내가 내 연애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사귀자 그런다고 여러분은 그냥 사귀지도 않을 거예요. 바쁠 거거든요, 올해 어차피. 그러나 나를 발전하게 되는 이 과정,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다른 사람, 그 전과 다른 사람, 작년하고 다른 여러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연애라는 것이 왔을 때, 이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잡고 간다는 거지, 내가 그냥 휘말려 가듯이 그냥 휩쓸리듯이 연애한다 그러죠. 휩쓸리듯이 막 그냥 누가 떠밀어 갖고 연애하는 식으로 연애를 하시게 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5번 여러분들, 솔로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외의 인물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맨날 어울리던 이 바운더리 아니면 이게 뭐 A라는 장소에만 맨날 있었어요. A라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렸어. 근데 이 새로운 인연 운은 여러분이 이제껏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의 만남일 거고, 내가 만나왔던 사람하고는 조금 더 다른 종류의 사람일 거고, 다른 직업군의 사람일 거고, 다른 성격의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도전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5번 분들은 특히나, 솔로분들 특히나 변화가 오면 당연히 두렵거든요.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변화 자체를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즐기고자 하면서 즐겁게만 가는 사람은 몇 없어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치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잡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 감정들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것은 익혀놓으면 좋다. 어차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감정이에요. 행복함, 즐거움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큰 변화 앞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징조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겪어야 되는 감정들, 빼내야 되는 감정들은 온전히 내가 컨트롤하면서 겪어나가자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5번 솔로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커플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문제는 없거든요. 조금 더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과 내 연애가 안정된 게 더 들어오고 안정감이 이씨 흘러갈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의외의 성적 매력, 나 또한 상대방에게,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우리의 이렇게 좀 성적인 어떤 에너지도 잘 맞을 확률이 높고요. 더 조금 깊어질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 본격적으로 결혼이나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도 생길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조금 더 두터워지는, 두 분 간의 사이가 조금 더 두터워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맞아요. 사랑이 그치만 이제 종류가 되게 다양하듯이 여러분과 상대방의 경우에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깊어지는 건데, 사랑이 깊어짐과 동시에 안정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애가 그동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고 불안했을 수도 있고 자잘한 스트레스들로 서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나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관계 하나만 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내 일상에 영향을 줬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의 흐름, 앞으로 3개월간의 흐름이지만 사실 이 이후로도 이대로만 간다면 여러분들의 연애 덕분에 여러분의 일상이 안정되는 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흐름인 거고. 다만 너무 안정되고 좋고 이러다 보니까 두 분이 좀 오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짧게 만났다 그래도 서로의 패턴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더 이상 알아가려는 노력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안정감이 있지만 더불어서 그게 자칫 선을 넘어가 버리면 권태기까지도 느껴질 수가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권태기랑 안정감이 여러분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내가 이 안정감으로 인해서 너무 좋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좀 이렇게 막 내 스스로도 만족감이 들면 그건 안정감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안정감이 어느 순간 따분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게 된다라고, 좀 이런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정감이라기보단 권태기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러니까 권태기라 그래도 이게 내가 여기서 안정감에서 불러오는 감정이었구나.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것 좀 해봐야겠다. 이것저것 좀 해봐야겠다. 라고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그건 충분히 안정적인 커플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정됐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한다. 더 이상 나는 얘를 다 알아. 난 이 사람을 다 알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뻔해.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지, 뭐 주말에 어디 갈지, 우리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 어떻게 하고 뭐 먹을지 뻔해. 그래서 막 더 이상 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생각도 안 해보고, 뭐 서로에 대해서 질문도 막 한 적이 오래전이야. 막 초반에는 막 연애 초반 때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의 무슨 그죠? MBTI 그 심리 무슨 설문지 마냥 질문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막 몰랐던 거 막 알아가는 걸로도 막 너무 막 어머 그랬냐면서 막 이러는데, 이제 어느 중간 후반 막 이렇게 좀 쭉 돼버리면 뭐 질문을 이제 막 한다 그래도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냐?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혹은 뭐 이제 심지어 그렇게 가죠. 꼭 그걸 말을 해줘야 아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여러분 문제라는 거. 5번 분들은 너무 안정감 있고 다 좋은데 막 굳이 모르는 게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괜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걸 굳이 안 하고, 데이트 굳이 새로운 거 안 해보고, 뭐 서로 막 안 해봤던 거 막 하고, 막 안 해봤던 애칭 불러보고 막 이런 거 막 쑥스럽고 막 괜히 막 좀 그래서 막, 그죠?
그러다 보면 아, 이 사람 말고 정말 운명적인 상대는 따로 있는 거 아닐까? 바람이 괜히 불어오고 이런 거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로 문제면 제가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5번 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괜한 이런 안정감에 비롯되어 이런 감정들이 괜히 올라올 수 있으니 서로에 대해서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좀 해보세요. 좀 민망하고 그렇더라도 괜히 새롭게 좀 불러보고 새로운 거 해보고 너 이런 거 못했었냐면서 너 이런 거 할 줄 알았냐면서 좀 해보세요. 아셨죠? 그러면 5번 커플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